그래도 거기 속에서 보람이나 이런 걸 찾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 정말 최고의 과가 될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게 개원하면 잘못돼. 안녕하세요, 시리스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각자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91년생이고 S대학교 10학번 그리고 S병원에서 신경과로 근무하고 있는 최현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빠른 97년생이고 1호학번으로 S대학교 이과대학 재학 중인 박재희라고 합니다. 저희가 동아리 동기와 동아리 후배님 모신 건데요. 오늘 또 시청자분들께 좀 양해 말씀드리고 저희가 편하게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제희 씨랑은 처음 만나는데 말 편하게 할게. 네. 형 참고로 젊은 꼰대야. 그러면 수능 몇 개 틀렸어? 언어 하나? 과탐에서 2개? 그렇게 많이 틀렸는데 S대를 갔어? 그치. 우리 S대는 과탐 4개 중에 하나를 버릴 수가 있었어. 그럼 실제로 반영된 것만 따지면은 언어 1개, 과탐 2개. 제일이는? 저는 언어 2점짜리 그거 하나 틀렸어요. 아, 한 개? 네. 야, 대박이다. 그러면 내신 이런 건 어땠어? 알다시피 내가 외국에서 왔다 보니까 1학년 때부터 좋진 않았고 고2, 고3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아마 10등 안에 들었을 거야. 저는 예전 용인외고에 다녔었고 처음에 한 3등이었다가 마지막에 좀 미끄러져서 3등에서 5등 사이 그 정도로 마무리했었던 것 같아요. 미끄러져서 너무 표현. 평소에 제일이 주변 사람들한테 재수없다는 얘기 들어봤어? 아, 그러면 의대생들을 사실 전교 1등만 모아뒀는데 실제로 경쟁이 심하지 않아요? 심하지. 근데 막 노트를 숨기고 그러진 않아. 노트북 켜져 있으면 필기한 거 지우고 그렇게 막 심하게 하진 않고 깜짝이야. 이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너 그런 적 한 적 없는데? 저는 완전 다른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괜하게 보냈네. 경쟁은 들어올 때가 제일 힘든 것 같고요. 저희 학교는 오히려 그런 시스템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학습부가 있어서 아이들의 필기를 도와준다든지 다 같이 가려고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전교 1등 하고 온 사람들이니까 여기서도 막 무조건 전교 1등 해야지 이런 사람들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막상 보면 자기가 욕심이 있어서 하는 거지 막 내가 쟤를 이길 거야 이런 식의 욕심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서 오히려 정리해 놓은 걸 올려준다거나 시험 전에 모든 애들이 볼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나도 제일 얘기 들으니까 본과 때 좋은 기억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의대생으로서 이럴 때 내가 좀 자랑스럽다. 의대생 대부분 그런 거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있다. 연휴 때 가족들이 좋아하긴 하지. 의대생들은 모두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티 안 내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 본 사람 만났는데 의대생이다 이러면 괜히 자랑하는 거 같고 그런 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다들 조금씩 있을 거예요. 굳이 의대생인 걸 밝혀야 될 거 아니면 그냥 뭐 대학생이다. 뭐 하세요? 아니면 회사 다닌다. 아, 그럼 순서 의학과 몇 년부터 해가지고 전문의까지? 그럼 병원마다 시스템이 다를 거기 때문에 국가 기준으로 하면은 국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라고 불리는 전공의 4년. 그거 하면 이제 전문의. 그 전문의로는 이제 국가에서 인증할 단계는 다 끝난 거. 거기서 이제 개업을 해도 되고, 개업은 뭐 앞에서 해도 되지만 3차 병원에 남아있으면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교수까지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본과 생활은 좀 어때요? 힘들죠. 네. 이 말하면 다 동감할 만한. 그러면 본과생으로서는 하루에 어떤 공부량 어때요? 본과생이 공부하는 시간은 개인차가 클 거예요 아마. 의학 공부, 대학 공부 다 약간 남이 시켜서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거든요. 정말 바쁠 때는 시험 전날, 전전날 이럴 때는 밤을 거의 다 새고요. 인턴이랑 레지던트 할 때 어땠어? 촬영하면서 매달 다른 과를 돌면서 2개 과를 경험하게 되고 그 와중에 가고 싶은 과를 돌아가지고 그 과에 어플라이를 하고 합격을 해서 이제 레지던트를 가는 거지. 그럼 경쟁 되게 치열하겠다. 경쟁이 과 도는 것부터 시작하지. 왜냐면은 그 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12번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그 과를 돌게 해주는 그 턴이 나한테 배정이 안 될 수가 있어. 그건 뺑뺑이기 때문에. 뺑뺑이야. 우리가 가고 싶은 과를 다른 이걸 돌고 싶어 이게 아니라 스케줄을 배정해서 줘 우리한테. 은혁이 원래 신경과를 가고 싶었어? 학부생부터 가고 싶었지. 신경과 말고는 생각한 적이 없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가 어떻게 돼? 듣기로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최근에까지는 피부과를 제일 많이 가지 않았나요? 옛날부터 말하던 용어가 있긴 있었잖아요. 그죠? 피한성, 클래시컬한 인기 있는 과. 근데 보통 선호하는 기준은 뭐예요? 케바케긴 한데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르지만 요새 뜨고 있는 가치관이 워라벨이니까. 그래서 요새 또 뜨는 게 진단검사학과, 병리과. 그런 데는 환자와의 접촉이 없는 거거든. 그러면 훨씬 자기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뭐가 뜨냐 안 뜨냐가 예측도 불가능하고 교수님들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뜰 것 같다 안 뜰 것 같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선택을 해요. 왜냐면 정말 옛날에는 수능 다 맞으면 물리학과를 가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요즘은 다들 의대가 오잖아요. 한 20년 뒤면 아무도 의대에 안 오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의대 내부에서도 과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는 과가 안 찼는데 올해에는 터졌다던가 뭐 이런 데도 있다고 하는 것 같고.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아파서 병원 갔을 때 의대생인 거 레지던트인 거 티네? 의사가 동문 선배고 하면 전문 선배? 당연히 안 좋게 하지. 안녕하세요 선배님, 몇 기입니다. 저희는 병원에서 아시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대학병원 바로 옆에 있는 로컬 병원들은 보통 그 대학병원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가면 주소 이런 거 적잖아요. 주소는 제가 기숙사기 때문에 뭐 기숙사 이렇게 간단히 적으면 아시고 설명을 어렵게 해주신다든지. 그분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아닐 거야. 맞아. 그냥 일상용어로 편하다 하면서 알아듣겠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와서 또 찾아보고 뭐라 하신 거지 막 이러고. 그럼 실제 그런 선배와 후배들의 관계가 좀 끈끈한 편이야? 끈끈하지.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공부한 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심지어 은퇴까지 하는 그런 거니까 내가 일하는 곳에 수십 기위 선배들 그냥 다 있는 거지. 그래서 타과처럼 동문회를 해서 모여야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근무하는 곳 자체가 끈끈하게 할 수밖에 없고, 특히 나 같은 경우는 협진 낼 때 제 환자가 혈소판 수치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건 모르겠습니다, 도움 좀 주세요 하고 협진을 쓰면은 그걸 봐주시는 선생님은 내 일선배가 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도움 주는 경험들을 쌓다 보면은 굳이 동문회 동창회가 없더라도 끈끈해질 수밖에 없고 서로 챙겨줄 수밖에 없고. 어쩌면 사람 간의 관계 자연스러운 것 같아. 그걸 뭐 악용하지 않는 이상. 제일이는 어때? 학생 시절 때는 보통 동아리로 많이 엮이는 것 같아요. 술자리 같은 것도 많고 더 친해질 기회도 많고. 근데 궁금한 게 이쪽 업계 종사하다 보면 아프신 분들 많이 보잖아. 좀 우울하거나 그러지 않아? 나도 학생 때는 그게 좀 걱정이 됐어. 지금 우리 동아리에서 너도 그렇지만 되게 에너제틱한 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으쌰으쌰 뭔가 같이 하는 게 있고 그게 되게 부러웠는데, 나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더 내가 인스파이어 해줄 수 있고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밤에는 탈진해서 자고 그런 게 되게 보람차더라고. 사실 병원에 있을 때 환자분들 중에서도 정말 심한 병인데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 만나면 또 오히려 배워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딱 한 번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 거는, 병동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면 병동의 분위기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경험을 못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처음으로 봤던 그런 침체된 분위기가 약간 힘들 수도 있긴 하겠다. 그럼 본인들만의 그런 우울한 상황을 극복하거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동아리 뭐 저는 밴드. 쪽이 음악을 많이 하더라고. 나는 악기, 나도 첼로. 그래서 가끔 또 연애 이런 거 하면서도 좀 리프레시가 될 것 같은데 의대생들은 연애 우울하게. 는 보통 과시스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왜냐면 의대는 고등학교처럼 한 반에 가둬놓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과시시가 좀 많은 것 같고, 과시시 아니면 거의 미팅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으로 일을 해서 돈 버는 건 언제야? 인턴 차돌. 얼마 받아? 저는 몰라요. 학생들은 항상 알고 싶어 하는 것이지만 잘 모르는. 쓸 만큼 받지. 대략 300 업앤다운, 아우, 400 업앤다운. 다음 그 레지 때는? 비슷해. 호봉 오르듯이. 근데 과마다 다르나 또? 과마다 다를 수 있어. 우리 구조가 당직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러면 이제 확 뛸 때가 이제 전문의가 되면 뜨는 거야? 길 따라 다르지. 계속 3차 병에 남아있을 거면은 뛰진 않지. 그거 나오거나 하면은 뛸 수 있지. 그럼 마통은 언제 뚫을 수 있어? 저는 없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있어요. 근데? 본과 3학년부터 될걸요 아마? 얼마까지 가능해? 그건 제가 잘 몰라요. 근데 막 은행에서 오거든요. 설명회 이런 거. 은행이 뭐 들은 거 없어 주변에서? 얼마까지 했다더라 뭐 이런 거. 우리는 한 장? 레지 정도 기간에? 음. 와 대박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워낙에 경쟁력이 높은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1등 하려고 해야 되고 수능도 안 틀리려고 해야 되고, 와가지고서 걸어나갈 길은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워라밸이 중시될 수도 있고 보람이 중시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가치를 찾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건 각자에 달린 거니까. 또 그게 보장되는 곳이 의대인 거고, 여기 오면은 뭐 지루한 삶도 아니고 고정된 틀에 박힌 사람처럼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해서 들어오세요. 오면은 뭐든 할 수 있을 거예요. 제일은? 의대에 들어오면 아마 공부는 평생 하게 될 거고, 아예 관과하고 들어오면 공부 양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변에서 막 대학교 들어오면 의대생 힘들다 하지만 막상 다 그 고난을 겪고 의사에 돼서 의사 되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힘든 만큼 보람이 있는 직업인 거는 확실하고, 정말 진지하게 의대를 고민하고 있다면 자기는 정말 편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약간 추천드리진 않고요. 어느 정도 일도 좀 하고 힘든 것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거기 속에서 보람이나 이런 걸 찾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 정말 최고의 과가 될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게 개원하면 잘못돼.
이 영상이 유익했거나 재밌으셨으면은 다시 이 영상이 유익했거나 재밌으셨으면은 구독과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